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어디 감히 신성한 예식장에서 행패야. 해찬들 그룹 제임스 강 회장의 차가운 명령 한마디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한 여자의 팔을 낚아챕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이는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 민수 변호사의 어머니 한순례입니다. 곱게 차려입은 비취색 한복이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눈앞에 선 저 남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얼음 눈빛의 재벌 회장이 15년 전 비바람 속으로 사라진 남편 강석봉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 맞잖아. 나비 넥타이 매는 법도 몰라서. 내가 매일 해줬던 내 남편. 순례가 절규하며 회장의 구두발을 붙잡지만 제임스 강은 혐오스럽다는 듯 바지를 털어내며 냉정하게 뒤돌아섭니다. 곁을 지키던 오 전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아드님 앞길 막기 전에 치우라니까. 수많은 하객의 수군거림 속에 순례는 식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던져집니다. 15년 만의 재회는 감동이 아니라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피눈물로 물들인 잔혹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저 남자는 정말 남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껍데기만 같은 괴물인 걸까요? 순례에게 15년 전 그날 밤은 영원히 멈춰버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7살 민수의 심장 판막이 수축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갈 때 석봉은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노가다 일당 6만 원을 받던 그들에게 그 돈은 신의 영역에 있는 액수였습니다. 순례야, 내가 빌려올게. 우리 아들 안 죽여. 내가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구해온다. 석봉은 낡은 비닐 우비를 걸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석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소식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순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먼 친척이 시장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석봉이 그놈 500만 원 받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도망갔어. 자식 수술비보다 지 인생이 소중했겠지. 그날부터 순례의 이름 뒤에는 돈 들고 튄 놈의 마누라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순례가 담근 장아찌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애비가 저 모양이니 애 심장병이 도진 거다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순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반창고를 붙일 돈도 아까워 밀가루를 발라 지혈하며 민수의 약값을 벌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수가 힘겹게 말할 때마다 순례는 피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멀리 돈 벌러 가셨어. 우리 민수 장난감 이만큼 사오시려고. 사실 그 시각 석봉은 만신창이가 된 채 태국으로 향하는 밀항선 밑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오 전무의 차에 치여 의식을 잃은 그를 오 전무는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버리면 시신도 못 찾을 거야. 뺑소니 기록도 저놈이 본 내 얼굴도 다 지워버려. 하지만 석봉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태국 해안가에서 구조된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었지만 손끝에 뱀 발효의 감각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김치와 장아찌 사업을 일으키며 자수성가했고 거대 식품 기업의 회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현재 결혼식장 밖 흑투성이가 된 채 쫓겨난 순례 앞에 아들 민수가 달려 나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그분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신 거 몰라요? 제 결혼식, 제 인생 다 망치고 싶으세요? 민수의 눈망울에 어린 원망을 본 순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가 도망갔다는 낙인 속에서도 죽어라 공부해 변호사가 된 아들.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미친 엄마라는 멍에를 씌웠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그 멀리서 제임스 강 회장은 방금 자신이 밀쳐낸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묘한 이명을 느낍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고 라벤더 향기가 아닌 고릿한 장아찌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환상. 회장은 주머니 속 예물시계를 만지작거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버릇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오 전무의 눈빛은 더욱 서늘해집니다. 회장님, 저 여자는 뿌리까지 뽑아야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15년 전의 악마가 다시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순례의 삶은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무는 단순히 순례를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례가 1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일궈온 순한 반찬 가게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갑자기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있지도 않은 위생 위반을 근거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시장 번영에는 순례를 회장님 모독죄로 몰아세우며 퇴출을 결의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도망갔을 때처럼 다시 한번 시장 사람들은 순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조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들 민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횡령이라니요. 신혼여행도 채 다녀오지 못한 민수가 구치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오 전무는 해찬들 그룹 본사 전략 기획팀장으로 있던 민수의 컴퓨터에 조작된 비자금 장부를 심어두었고 로펌에는 압력을 가해 민수를 파면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꿈꾸던 청년의 미래가 순식간에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서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너를. 순례는 그 길로 해찬들 본사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운 끝에 나타난 이는 제임스 강 회장이 아닌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오 전무였습니다. 그는 순례 앞에 구두를 들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순례 씨,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돼? 당신이 석봉 씨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 아들 목에는 밧줄이 감기는 거야. 오늘부로 당신 아들 보석 신청은 기각됐어. 이제 실형은 확정이야. 순례는 사색이 되어 오 전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그 사람 근처에도 안 갈게요. 오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석봉에 대한 모든 연고 주장 포기 및 국외 이주 동의서, 그리고 민수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사진 한 장을 함께 던졌습니다. 사진 속 민수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본 순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거 사인해. 그럼 네 아들 누명은 몰라도 집행유예로는 빼줄 테니까. 대신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마. 네 아들이 변호사직 박탈당하고 평생 정가자로 사는 꼴 보기 싫으면 말이야. 순례는 피눈물을 쏟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남편,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그 남자를 다시 죽었다고 믿어야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가혹한 선택. 손을 덜덜 떨며 지장을 찍는 순례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 창밖을 보던 제임스 강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순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오 전무, 저 여자는 아직도 저기 있는 건가? 그의 물음에 오 전무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사기꾼들은 원래 근성이 강합니다. 회장님.
무시하시고 다음 일정 가시죠. 회장은 자꾸만 떨리는 자신의 왼손목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순례가 예물로 해준 낡은 시계 대신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가 채워져 있지만 시계가 닿은 살갗은 왠지 모르게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오 전무와의 약속대로 순례는 시장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보따리 몇 개로 요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고 폐인처럼 술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며 순례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석봉 씨, 당신이 살아온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아들 숨통을 죄는 칼날이 될 줄은 몰랐어. 순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 회장을 한 번만 더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기억을 잃었다면 그 기억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례는 남편이 실종되던 날 입었던 낡은 우비를 꺼내 입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삭힌 고추 장아찌를 정성껏 담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 시각 강 회장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 앉아 최고급 트러플과 캐비아 요리를 대접받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 입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허하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야. 그때 연회장 뒷문으로 청소부 복장을 한 순례가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틈타 회장의 개인 대기실에 자신이 가져온 투박한 도시락을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러 대기실로 들어온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양은 도시락과 쿰쿰한 장아찌 냄새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홀린 듯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추 장아찌 한 점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벼락 같은 충격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이 맛은 맵싸하고 짭조름한 맛이 혀를 타고 흐르는 순간 흑백으로 멈춰있던 15년 전의 영상들이 천연색으로 폭발하며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시장 골목, 만삭의 몸으로 자신을 배웅하던 아내, 그리고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고 뛰어가던 자신의 거친 숨소리. 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성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 전무가 황급히 대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도시락통을 본 오 전무의 얼굴이 귀신을 본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근처에 숨어있던 순례를 발견하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회장님께 독을 먹였다. 당장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순례는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면서도 쓰러진 남편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석봉 씨, 기억해. 우리 민수 심장 수술하던 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목숨 팔아서라도 아들 살려온다며. 당신 강석봉이야. 제임스 강이 아니라 우리 민수 아버지 강석봉이라고. 오 전무는 순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채 눈을 뜬 강 회장의 눈동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오 전무를 향해 서서히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15년 전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비웃던 오 전무의 얼굴을 기억해낸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오 전무, 자네였나? 강 회장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에 오 전무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오 전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강 회장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아내한테서 그 더러운 손때. 전율이 흐르는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순례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기억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온 방안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손떼. 강 회장의 그 한마디에 오 전무는 심장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가 바로 옆에서 비서처럼 굴던 오 전무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아직 아들 민수가 그의 소나기 집행유예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술래를 거칠게 밀어내는 척하며 그녀의 귀 속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술래야,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다 기억해냈어. 우리 아들, 내가 지킬게. 술래는 남편의 눈빛에서 15년 전 그 믿음직한 석봉을 발견하고 소리 없이 오열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석봉은 다시 제임스 강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오 전무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통을 핑계로 휴식을 취하겠다고 선언한 뒤 비서실 몰래 아들 민수가 살고 있는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민수의 모습은 석봉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꿈꾸던 아들은 술병이 뒹구는 방 안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수술비가 없어 파랗게 질려가던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석봉의 부름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셨나요? 제발 저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미 다 가졌잖아요. 석봉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15년 전 자신이 차고 나갔던 술래가 해준 낡은 예물 시계를 꺼내 놓았습니다. 회장이 차고 있던 다이아몬드 시계가 아닌 태국에서 구조될 때부터 목숨처럼 쥐고 있었던 진짜 강석봉의 유품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15년 전 그날 밤 내가 돈을 들고 도망간 게 아니야. 나는 너 수술비를 지키려다 저들에게 던져졌던 거다. 민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치부하기엔 회장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석봉은 민수에게 오 전무의 실체를 밝히고 아들이 누명을 쓴 산업 스파이 사건의 배후 증거를 직접 수집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변호사다. 법으로 그놈의 목을 조여라. 아버지가 뒤에서 내 방패가 되어주마. 한편 석봉의 변화를 감지한 오 전무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는 술래를 납치해 강 회장의 기억 회복 여부를 시험하려 합니다. 술래가 갇힌 폐창고로 향하는 오 전무의 차 뒤를 기억을 되찾은 사자 석봉이 탄 검은 세단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길목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악마를 사냥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오 전무의 수하들에게 쫓기던 술래는 석봉이 미리 보내준 지시에 따라 예전 살던 동네의 낡은 집터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을 앞두고 폐허가 된 곳이었지만 술래는 석봉이 실종 전날 밤 장마루 밑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항아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석봉 씨, 당신이 그랬지.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 돌잔치 때 묻은 그 항아리를 보라고. 술래가 흙을 파헤쳐 꺼낸 항아리 안에는 15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석봉이 사고 당일 오 전무의 음주운전 뺑소니 장면을 목격하고 찍어두었던 일회용 카메라와 현장에서 주운 오 전무의 해찬들 그룹 배지였습니다. 사실 석봉은 돈을 빌려오던 길에 오 전무의 범죄를 목격했고 이를 신고하려다 역으로 납치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술래가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 오 전무의 괴한들이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그 항아리 내놔. 그거 하나로 내 운명이 바뀔 것 같아? 괴한들이 순례를 덮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차량 전조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임스 강의 가면을 벗어던진 진짜 아버지 강석봉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순례를 보호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석봉의 서늘한 목소리에 괴한들이 주춤하는 사이 석봉은 순례가 건넨 낡은 카메라 필름을 아들 민수에게 넘겼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집행유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 전무가 조작했던 횡령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다 준 15년 전의 뺑소니 증거와 최근 오 전무가 민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해킹을 지시한 블래커의 자백까지 확보한 민수는 다시 한번 법복을 입을 준비를 마칩니다. 오 전무, 당신이 15년 전 내 아버지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분이 살아 돌아와 당신의 목을 칠 변호사를 키워냈다는 건 꿈에도 몰랐겠지. 민수의 서늘한 선전포고와 함께 해찬들 그룹 본사 이사회장이 발칵 뒤집힙니다. 오 전무가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 민수는 경찰과 검찰을 대동하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오 전무의 뺑소니 사고 기록과 최근의 범죄모의 영상이 대대적으로 상영됩니다. 오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15년 만에 유령처럼 살아 돌아온 강석봉이었습니다. 오 전무, 이제 내가 바다 밑바닥보다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갈 차례다. 오 전무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중앙일간지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재벌가 15년 뺑소니 은폐 사건의 전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가 회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영화 같은 실화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건 그 뒤에서 15년을 버틴 반찬 가게 아내 순례의 사연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평소처럼 적막하던 전통시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영문을 몰라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임스 강, 아니 15년 전 자식 수술비 들고 튄 놈이라 불렸던 강석봉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기자와 수행원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순례의 낡은 순한 반찬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15년 전 강석봉 씨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 전무 그놈이 사람을 치고 바다에 버린 거였어요. 어느 상인이 뉴스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시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순례에게 도둑놈 마누라라며 침을 뱉고 유통기한 지난 채소를 던졌던 상인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봉은 그들 앞에서 순례에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한순례가 지킨 건 이 반찬 가게만이 아닙니다. 제 명예와 우리 아들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 아내에게 던졌던 돌들,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제 전 재산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석봉의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선포의 시장 바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시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순례는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죄인의 아내라는 무거운 굴레가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동시에 아들 민수의 복권도 이루어졌습니다. 민수의 결백이 밝혀지자
그를 파면했던 로펌 대표가 직접 순례의 집 앞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변호사 같은 인재를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하지만 민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거대 로펌의 변호사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해찬들 그룹의 주가는 잠시 요동쳤지만 정의로운 회장님의 귀환이라는 미담 덕분에 오히려 기업 이미지는 급상승했습니다. 오 전무를 추종하던 비리 이사들은 줄줄이 해임되었고 강 회장은 자신의 복귀 첫 일성으로 뺑소니, 피해자 및 범죄 피해 가족 후원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순례는 이제 시장 사람들이 건네는 사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순례 씨,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어라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다시 장아찌 통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반찬 가게에 그늘이 아닌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복수와 화려한 복권식이 끝난 후 석봉이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닌 순례의 좁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석봉은 최고급 양복 대신 빛바랜 티셔츠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15년 전 민수의 수술비를 구하러 나가며 다녀와서 꼭 고기 넣고 미역국 끓여줄게라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방에서는 투박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소고기를 볶고 미역을 불리는 석봉의 뒷모습을 보며 순례는 문지방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꿈 아니지? 당신이 내 눈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 거 진짜 맞지? 석봉은 뒤돌아 순례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순례야. 이 국 한 그릇 먹이려고 당신을 15년이나 기다리게 했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도망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았던 아들은 주방에서 미역국 냄새를 풍기며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석봉은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아빠가 끓인 미역국. 너무 늦었지만 맛이라도 봐주겠니? 식탁 위에는 화려한 사내진미 대신 순례가 시장에서 평생 팔아온 투박한 장아찌와 김치, 그리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미역국 3그릇이 놓였습니다. 민수는 첫 숟갈을 뜨기도 전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우리 버린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공부한 게 너무 죄송해서 이 국을 어떻게 먹어요? 석봉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내가 버텨준 덕분에 내가 돌아올 곳이 있었다. 내가 그 모진 소리 들으면서도 변호사가 되어준 게 이 아빠한테는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귀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5년간 골맞던 상처가 터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치유의 소리였습니다. 순례는 남편이 떠준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배. 시장 사람들이 건네준 회장 사모님이라는 호칭보다 남편이 끓여준 이 잔 미역국 한 모금이 100배 1000배 더 달콤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좁은 안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15년 동안 비어있던 석봉의 자리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석봉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리고 곁에서 곤히 잠든 순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돈과 권력은 유령처럼 사라질 수 있어도 함께 마주 앉아 먹는 밥상의 온기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1년 뒤 전통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순례의 순한 반찬 가게 앞은 유독 북적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순례를 죄인의 아내가 아닌 기적을 만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옆에서 묵묵히 배추를 나르고 마늘을 까는 남편 석봉의 존재였습니다. 석봉은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일주일의 사흘은 시장에서 아내의 장사를 돕고 나머지 사흘은 아들 민서와 함께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 일을 돌봤습니다. 회장님, 힘든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사모님이랑 여행이나 다니시지 그래요? 상인들의 농담에 석봉은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마주 앉아 마늘 까는 게 세계 여행보다 100배는 더 재밌습니다. 어느덧 오후 민수가 아내와 함께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형 로펌의 간판 대신 시장 입구에 강민수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돈 없는 상인들의 법률 상담을 도맡아 하는 그의 얼굴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던 시절의 어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찍기로 한 날이에요. 잊으신 거 아니죠? 세 사람은 15년 전 찍지 못했던 그리고 실종된 석봉의 가짜 장례식 때 영정사진으로 대신해야 했던 비극을 씻어내기 위해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사 앞에 선 세 사람. 석봉은 순례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고 민수는 아버지의 든든한 팔을 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셔터 소리와 함께 박제된 사진 속에는 15년의 한을 씻어낸 찬란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사진관 벽에 걸린 낡고 빛바랜 15년 전의 가족사진 위로 오늘 찍은 선명한 새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끊어졌던 시간이 비로소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가족은 시장 너머 노을이 지는 언덕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봉이 순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순례야, 15년 전 그날 밤 비바람 속에 당신을 혼자 둬서 정말 미안했어.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 곁에서 우산이 되어줄게. 순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 돌아와 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노을빛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며 시장 골목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그들의 삶에 비로소 지지 않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결국 남편은 아내의 장아찌 냄새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도둑놈이라 비난하고 죽었다고 포기할 때도 끝까지 남편을 믿고 아들을 지켜낸 순례 씨의 위대한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주고 계신가요? 가장 맛있는 인생의 맛은 화려한 성찬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잃어버린 봄날 같은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